2학년 학생들,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6쪽이고요. 오늘 주제는 6.25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 우리 전쟁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6.25 전쟁에서는 일단 전쟁이 나기 전에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하게 되잖아요. 자, 전쟁이 나기 전에 사실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은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요. 중국 내전이 49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때 참전했던 조선의용군이 북한군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은요, 소련에 가서 남침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또 중국도 미국이 참전할 때 중국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가장 결정적인 거 이제 볼게요. 이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되게 젊은 시절의 김일성이죠. 자,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한 병력도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라고 4월 달이에요. 김일성이 여기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한 말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동지의 공격 작전을 승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승인해주는 그러한 회담 내용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한이 먼저 6.25 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침을 준비했고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과 협조를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남한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사실 지리산 일대에서 좌익 세력이 무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하는데요. 빨치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조선 경비대를 모체로 하는 국군이 만들어졌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치슨 선언이지 않을까. 가장 결정적인 6.25 전쟁의 원인은 에치슨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에치슨 선언은 이거예요.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죠. 에치슨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그었는데, 자, 에치슨이 이 에치슨 라인을 긋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여기 알래스카, 여기가 이제 여기 알래스카는 포함을 하고요. 일본을 포함하고 여기 필리핀을 포함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었어요. 근데 이 에치슨 라인 대한민국은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이걸 두고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의 지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이 에치슨 선언이 1950년 1월에 있었는데요. 이 에치슨 선언이 있고 나서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나게 되어 1950년 6월 25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새벽 4시에 전격적인 남침이라고 하나요?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괴된 한강철교 보이시죠? 여기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국군이 지금 이 한강 다리를 파괴를 했습니다. 이 다리 위에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죠. 이제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7월 달인데요. 유엔군이 오게 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 평시작전권 있잖아요. 평상시작전권도 미국한테 있었는데 1994년에 넘겨받았고요. 아직까지도 전시작전권은 유엔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는 또 다시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겠죠.
자,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이 얼마나 밀린 거냐면요. 지금 여기 1번이에요. 1번. 여기가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부산, 포항, 대구를 포함한 아주 작은 부분만 남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밀리게 된 거죠. 6.25 전쟁은 순서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도에서 우리 방어선의 순서가 적어져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가 우리가 다시 전세로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죠. 9월 15일 날 이제 인천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9월 28일 날 서울을 3개월 만에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38선 보이시잖아요.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38선을 돌파해서 이제 10월 달에 평양을 탈환했고요. 10월 26일이 되면 국군이 여기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2번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곧 있으면 통일이 되게 됐는데 이때 10월 25일 날 중국군이 투입이 됩니다. 중국군은 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바로 밀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밀리게 돼서 여기 3번 보이시죠? 서울을 또 뺏겨요. 이거는 서울을 또 뺏기게 되는 건 1951년 1월 4일이죠.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기는 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뺏겼다가요. 다시 또 3월 달에 서울을 수복을 하면서 지금 4번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휴전선이 되는데요. 이 38선 근처에서 공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유엔군의 반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시험에 나오면요. 답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적이 많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영화도 봤을 텐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죠.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을 정했고요. 자,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날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1951년이죠.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일사후퇴고요. 자, 3월에 다시 서울을 재탈환했고요. 그 뒤에는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게 2년 이상, 2년 넘게 이 38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노래예요.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이제 흥남철수 있잖아요. 흥남. 예. 우리 북한의 흥남철수 때를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라고 했죠. 이때가 흥남철수가 12월이에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데 흥남부두에서 놓친 거죠. 금순이를 놓쳤어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올러 왔다. 일사후퇴 이후로 혼자 왔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내 몸은 국제시장의 장사치기다. 그래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금순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에 영도다리가 있는데 여기 영도다리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라고 하면서 이 영도다리는 부산의 명물이고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 될 텐데요. 이때는 연락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상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전회담이 진행됩니다. 소련의 제1호 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51년 6월이니까요. 여러분 53년 7월에 그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정전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싸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 회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도 38도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지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지전이라고 하죠. 고지 하나를 두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증가합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휴전회담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요. 6월입니다. 휴전회담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를 13,000명을 석방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결렬될 뻔했지만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됐어요. 휴전선이 확정이 됐고요. DMZ, 비무장지대가 설치가 됐죠. 그리고 포로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 속의 모습이 휴전협정의 조인식이고요.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와 북한 대표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보면 인적,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요.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6.25 전쟁의 인명피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봤을 때 남한에서요. 민간인이 거의 100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은 150만 명. 민간인이, 그래서 민간인의 피해가 더 심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중국군이 와가지고 97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우리나라 남한의 군인이나 북한의 군인보다 중국군이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영향을 보면 남북의 적대감이 고조됩니다. 아무래도 총풀이를 대고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고요. 전쟁 중에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문화가 없어지고, 자, 이제 미군을 통해서요. 미국의 문화가 유입됩니다. 자, 여러분 또 요거는 좀 봐둘게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했는데요. 1953년 10월이에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미군을 주둔시키겠다 약속을 해줬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됐고요. 자, 이건 좀 짜증나는 일인데 일본이 오히려 6.25 전쟁 특수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내용이에요. 4조의 내용을 보면 상호 합의하에 의해서 미국은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53년 10월에 맺어진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미해결 과제도 있는데요. 이산가족의 아픔도 있고요. 민간인 학살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미귀한 국군 포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있는 형제의 상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실제 그 모델은 누구냐면요. 여기 보면 황해도 평산의 고향 박규철, 박용철 형제가 실제 모델인데요. 그 월남에서 형은 국군이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던 북한군을 생포했는데 그 포로가 바로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국군과 북한군으로 나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그 모습,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동생도 남한으로 와서 같이 이제 국군으로 함께 형과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이 전쟁은 북한군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된 전단이라고 합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유엔군이 왔고요. 북한군과 싸웠던 이 전쟁은 6.25 전쟁이 되겠죠. 6.25 전쟁과 관련해서 제가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 이 전쟁은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나왔고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일 텐데요. 6.25 전쟁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고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보여줬죠. 연합군이 드디어 인천에 상륙했다. 자, 이때 있었던 일을 물어봤어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고요. 자, 내용 중에서 보면 모스크바 상국예상회의는 아니겠죠. 국회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됐다. 우리가 1952년인데요. 발췌 개헌이 부산에
임시수도가 있을 때요.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발췌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니까요. 이건 전쟁 중에 있었던 일 맞죠? 답은 2번입니다. 50 총선거는요. 1948년이잖아요. 48년 5월 10일 최초의 선거고요. 우리 보통 선거고요. 그 다음 헤이그 특사는 1907년에 가겠죠. 5번에 비변사가 설치됐다. 헤이그 특사는 이제 우리가 국권 피탈 전에 일사늑약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었고요. 비변사가 설치되는 건 16세기예요. 16세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거 물어봤는데요. 소련제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6.25 전쟁이고요. 6.25 전쟁은 8.15 광복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정으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라고 써져 있고요. 1953년도에 7월 27일이죠. 이거는 휴전 협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단된 전쟁은 6.25 전쟁이고요. 6.25와 관련이 없는 걸 찾으면 되죠. 중국군이 참전했죠.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됐다. 조선 건국동맹은 1944년 국내에서 여운형이 만든 단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됐고요. 국회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됐죠.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전쟁이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6.25 전쟁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6.25 전쟁을 물어보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것과 연표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6.25 전쟁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조금 숙지해 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